연운 보는 법을 말할게요. 연운을 여러분들 사주 보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사주를 보느냐 운을 보느냐에서 연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운을 보는데 대개 이제 올해가 개면년, 내년이 이제 갑진년이다 그러면 갑진년이면 갑진년 운을 본다 그러면은 갑진년 운만 다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연운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원래 일어나는 일이 원래 막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흘러온 과정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온 과정. 그 과정의 어떤 기승전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명리학에 없어요. 원래 뭐 운세 좋나 뭐 나쁘나 이렇게들 묻잖아요. 그거는 이제 명리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만 원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이 있는 거를 모르고 원래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라고 그냥 이렇게 묻는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좋은데 가정적으로 나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 좋은데 내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좋다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좋다 그러면 막연하게 좋다 그러면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냥 추상적이죠.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분은 좋아요. 좋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죠. 그냥 기대만 희망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을 이제 보게 될 때 되게 이제 그 수화운 수화가 이제 오게 될 때는 그거는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운이에요. 수화운은. 그리고 이제 목금이 왔을 때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가 개묘년이다 그러면 내 사주가 이제 개묘 대운에 왔거나 개묘 그러니까 이제 그 자축인묘 월령 생이거나 대운이 자축인묘로 왔거나 일간의 의지가 이제 천간에 계획합 형태로 이루어졌거나 이제 그런 형태는 개수가 오면은 계획합을 하려고 하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화라고 하는 것은 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화가 계획을 하고 수화에 의해서 목금이 움직이는데 그 목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화가 목금운에는 수화가 기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수화운에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토가 와서 특히 이제 임수병화 같은 경우는 무토가 와서 그거를 흡입을 해줘야 돼요. 머금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러니까 연운을 본다는 것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올해라고 하는 그 짧은 과정의 어떤 그 진행 속도는 월운으로 보면 되지만 월운의 정확도는 연운이 그러한 운이 왔을 때 월운을 보는 그 해의 그 시점을 말해주는 거지 연운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바라는 어떤 너무 절박함을 이제 위로해주는 마음에서 원론으로 그냥 이렇게 봐줘요. 그 안 맞을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위로는 될지언정 실제로 적중률은 없어요.
뭐든지 저절로 되는 거는 지지예요. 지지. 환경에서 오는 거는 지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천간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이나 그리고 나서 실천 이러한 것들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목이나 금이라면은 그걸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뭐 목국토한다, 뭐 금극목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금극목목토예요. 상극이에요. 수화가 기재가 되어야 그때 옥토라고 하고 자질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수화가 없이 그냥 금극목하는 거 그거는 상극이에요. 이게 교역이 아니에요. 금화교역, 목금이 서로 교역을 해야 되잖아요. 효과가 일어나야 되죠. 상극에서. 대개 이제 상극을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이제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일어나는데 그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려면 수화가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화운이라고 하더라도 수화가 절대 토운이 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토라고 하는 거는 특히 무토 같은 경우가 자기 스스로 뭐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술을 머금는 게 아니에요. 수화가 가서 토를 찾아가야 돼요. 수화가 토에게 찾아가 이제 토가 먼저 수화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운을 보실 때 그거에 대한 궁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 사주에 있는 게 그렇게 우선이겠죠. 항상 사주에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대운에서 오는 거 특히 연운을 보는 거는 쓰고자 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주에 토가 없는데 토가 왔다고 해서 그 토가 자동적으로 수화를 머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화가 토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는 수동적이라는 거죠. 의지가 토는 그냥 시간 속의 기운일 뿐이란 뜻이에요. 내 말은 시간 속에 흐르는 그냥 기운일 뿐이지 토에게 무슨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모든 것을 주관을 하는 것은 수화가 주관하지만 그 수화가 주관한 것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오려면 수화가 뭐예요? 한난이라고 하는 게 조습이라고 하는 한난 조습을 통해서 오행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한난은 조습을 내기 위한 반드시 토라고 하는 과정, 시간이에요. 변화예요. 토라는 것은. 때가 왔다. 이거죠.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왔을 때 수화라고 하는 그 기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해낸 것들이 실천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실천을 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 올 때까지 고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시기라는 게 있고 시작이라는 게 있고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수화 토는 금목이 아무리 하고자 하나 때가 안 오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화가 내 사주에 있거나 수화가 없는데 만약에 목금만 가지고 있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 이제 이 목금만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과정만 있죠. 과정만 있어요. 수화가 없으니까 결론은 나지 않아요. 마무리까지 가지 않아요. 그 대신에 수화만 있고 목금이 없으면 계속 궁리만 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궁리만 하고 계획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원리에 맞추어서 연운을 기승전결에 맞추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언제 시작해서 현재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언제 결론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때를 알아맞추는 유일한 학문이 명리학이라는 뜻이죠.
뭐 올해는 이제 절반이 갔으니까 뭐 갑진년이 이제 운을 본다 이러면 갑진년 이거만 봐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내 사주를 이제 기준으로 간목이 오게 되었을 때 이 간목을 이게 이제 뭐 근황한 간목이 이제 간목으로 올 수도 있고 이 간목이 뭐 이제 재나 관이나 식상이나 인성이나 이런 운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는데 이거는 이제 육신이 문제고 그거는 이제 육신으로 볼 때는 그 인간관계에 이제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임무가 들어오는 것과 같고 이제 이걸 이제 대개 연운을 볼 때는 이 오행보다가는 육신으로 보셔야 돼요. 대운은 항상 오행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육신을 찾으시면 안 돼요. 대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오는 거고 내가 가고 있는 내가 현재 머무는 환경이 대운이에요. 연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라고 오는 거예요. 내가 생긴 사주,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 그리고 대운에서 준비한 거를 연운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운이 막 시작되자마자 바로 연운이 들어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대운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거기에 맞춰서 연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같이 오는 경우는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내 사주에도 없고 대운이 바뀌면서 그 운이 연운이 왔다 그러면 못 쓸 확률이 높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바로 쓰라고 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해야 돼요. 근데 내 사주에 있으면 괜찮죠. 왜? 평소에 내가 해왔던 생각, 해왔던 일 그런 거니까 때가 빨리 오는 거죠. 때가 빨리 오는 거고 대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수화가 없는 사람은 그 대운이 바뀐 것을 본인이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명리를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대운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냥 직감적으로 이렇게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수화가 이제 작동할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수화가 이제 들어와서 기재가 되어야 목금이 라는 그 결과가 훌륭하게 나타나요. 근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이 용신운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는 용신운은 연운에서 보는 용신운은 그 사령에서 나오는 사령용신이나 뭐 당령 이거보다가는 되게 억부용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억부용신은 사실 그 일간의 용신이에요. 환경의 용신이 아니고 일간의 용신이에요. 그동안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신운이 오니까 이 힘든 이 일이 이제 좀 풀리나 보다, 이제 좀 해결이 되려나 보다 이런 기대 심리를 갖게 되죠. 희망사항이 생기고 되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용신운이 오면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갑진년에 간목이 왔다고 해도 이 간목을 정화로 쓸 건지 준비하는 이제 계갑으로 쓸 건지 그렇죠? 목국토로 쓸 건지 금극목으로 쓸 건지 모르잖아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격을 일단은 뽑을 줄 모르면 출발점을 모르는 것 같고요. 원령을 모르면 그러니까 원령이나 격이나 같은 말이에요. 용신이나 격이나 정신이 들어있어요. 음양 오행 중에서 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이에요. 사령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정신이에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격국이 있잖아요. 그럼 육신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하는 것은 뭐 격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격이라고 하는 정신에서 의식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 성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되게 이제 좀 잘 맞지 않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격이 성립이 잘 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개 이제 상신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 상신이 있는 사람을 이제 그거 상신을 오행으로 용신으로 딱 돌려보세요. 그 다음 이제 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용신으로 돌리면 다 배합이에요. 그 상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의지. 격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개인적인 의지. 지지에서 있는 거는 지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지지에서 격을 생하는 상신은 못 쓰나요? 라고 하잖아요. 격에서 이루어지는 상신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투자.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내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투자도 해줘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주는 게 천간에 있는 겁재, 격으로 봤을 때는 상신. 이제 투자예요. 투자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러죠. 그런데 이 상신이 없으면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신이 없으면 내가 격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신이 없으면 파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의 요건이 상신이 없으면 1번 파격이에요. 가장 먼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격도 성격이 되고 용신도 아주 좋고 다 좋은데 조우가 맞지 않아. 내가 아무리 좋게 태어나도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 내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는데, 열심히 사주 좋다고 열심히 이제 칭찬했는데 그거하고 내하고 뭔관계있어? 나 그런 거 싫어요 이래버리면 안 할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도 봐야 돼요. 조우를 꼭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간목이 왔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제 간목이 왔을 때 저 간목은 한습한 기운이잖아요. 밑에 진은 난습한 기운이죠. 그 이제 난습한 기운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연무는 요거는 이제 그냥 조우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이걸 육신을 붙여야 돼요. 육신을 붙여야 되는데 일단은 진 중에는 무토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죠. 근데 간목은 기토죠. 네. 간목은 기토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갑진년, 간목이 내년을 주관하죠. 굉장히 이기주의가 팽배할 운이란 뜻이에요. 연운은 수화운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기운이에요. 하늘에서 국가운이든 개인운이든 그런 걸 주관을 하지만 금목운은 개인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이렇게 보니까 갑진, 그러니까 밑에는 난습하고 위에는 한습하다. 한습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냉정하다는 뜻이에요. 냉정하고 차갑고 아주 이제 아주 지적이죠. 지적이고 이제 아주 냉철하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진중의 을목은 가지가 막 뻗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번창하고 나는 그 번창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죠. 사주를 이제 봐야 되는데 내년에 운 자체가 갑진년이에요. 갑진년이라는 것은 갑목을 행하는 운이거든요. 그 갑목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갑진년이 다 오잖아요. 그 갑진년의 생각이라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환경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이걸 구분을 본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갑목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진중의 무토, 진중의 기수, 엇박자죠. 맞지 않죠. 호흡이 안 맞죠. 지도자와 국민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다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 아니면 여당 뭐 야당 뭐 다 맞겠지만 일단은
갑진 이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안 맞아요. 호흡이 안 맞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제 그만큼 분쟁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개인으로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원래 갑진년이면은 먼저 이제 계묘년도 봐야 돼요. 계묘년도 보고 그 사주가 뭐냐, 무슨 사주냐. 예를 들어 갖고 진월생이다. 진월생이다 그러면 목생화운이잖아요. 그 목생화운이면은 목생화 하려면 수생목하라. 수생목 했으면 목생화하라. 거든요. 그러면 진월이면 뭐예요? 목생화 하려면 수생목하라. 목생화가 먼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주가 만약에 진월생이다 그러면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주가 목생화가 되고 있는 사주냐 되지 않고 있는 사주냐 대운에서 되는 사주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간목이 와가지고 갑병으로 목생화를 할 거냐 아니면 진중에 을목으로 목생화를 할 거냐. 근데 항상 이건 있어요. 지지에 있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 천간에 토관되어 있으면 을목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죠. 연주에서 일어난 거. 내한테 오는 혜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환경에서 좋은 혜택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오는 건 아니죠. 오로지 내 노력과 의지와 계획과 수고로움에서 오는 것은 천간이에요. 그 결실은 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오는 거는 운 좋게 오는 거죠. 되게 부모한테 유산 받는 거 이런 게 지지로 오잖아요. 그건 내 의지와는 관계 없는 거죠. 이제 계묘년하고 갑진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년이 있죠. 이민년. 인묘진 밑에는 보면 인묘진이잖아요. 그러면 진월이면은 목생화가 목적이에요. 목생화가 목적인데 지금 다 이렇게 보니까 수생목으로 오고 있죠. 그렇죠? 수생목으로 오고 있다는 거는 이민년서부터 이민계묘 요 갑진까지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춘하절생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진월생이잖아요. 목생화하기 위해서. 목생화가 뭐죠?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직업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인간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민년서부터 공부를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민년에 공부를 한 건 임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갑진년을 봤을 때 내 일간이 뭔지는 모르지만 갑진년이 왔을 때는 이제 임갑을 했느냐, 계갑을 했느냐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건 준비를 만약에 이걸 명리를 예를 든다면 최소한 이민년부터 공부를 해왔느냐, 2020년부터 이 공부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2020년에서 임갑이니까 뭐죠? 임갑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대개 이제 옛날에는 임갑이라고 하면 유학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학습이 다 이제 임갑이에요. 그리고 현장 학습이에요. 현장 학습. 현장에 견학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가서 실전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임갑이에요. 그리고 이제 멀리 임갑인 경우에 사주에 임갑이 있다 그러면 공부하려면 항상 멀리 가야 돼요. 저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청량리까지 가요. 그게 임갑이에요. 서울 같으면.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뭐 이제 부산에서도 뭐 하고 뭐 심지어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 강의, SN 강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임갑이에요. 그런데 계획은 창의력이에요.
근데 임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더 가까워요. 임수 자체가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견학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 들은 이야기, 남한테서 배운 얘기, 뭐 모방 이런 것들이 다 임갑이에요. 근데 계갑은 절대 지식이잖아요. 이건 내가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 지식을. 계묘년에 기초를 배웠느냐. 그리고 나면 갑진 을사년서부터 이제 쓰는 운이죠. 환경은 어떻게 돼요? 진월이면, 갑진년이면, 이민년에서부터 공부를, 준비를 했다 그러면 갑진년서부터 쓸 환경이 왔다잖아요. 그렇죠? 쓸 환경이 왔다. 그러면 을모, 을사년이 되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쓴다. 적극적으로 묵생을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게 이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게 갑진년이면 갑진년 운 하나만 봐가지고 거기서 뭘 봐줄 거죠? 거기서 좋다 나쁘다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사주를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해주겠지만 일단은 운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게 기승전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많긴 하죠.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내가 뭐가 되겠다라기보다 열심히 살다가 보면 이제 성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개수정화하고 목금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래요. 열심히 살면 돼요. 발등에 불부터 끄고 당면한 일부터 해결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걸 이제 병약으로 봤을 때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내가 저 위에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듯이.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 병화, 임수, 목적이 있는 사람들,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 힘들어요. 그 목적은 항상 힘들어. 목적이 없으면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 때문에 본인을 혹사시켜. 그리고 이 양이 안 차니까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운에서 있잖아요. 육신으로 인성운이 오거나 오행으로 정화운이 오거나 개수운이 오면은 항상 배우는 운이라고 봤어요. 습득하는 운, 준비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을목운이나 신금운이나 천간신금, 임수병화는 무조건 쓰는 운이에요. 나가서 써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춘절이라는 게 자축인묘잖아요. 무조건 배우는 운이죠. 물론 그 배우는 거 안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가령 뭐 이렇게 자축이다 그러면 자축인묘다 이러면 자축에서 배워서 인묘에서 쓰는 거예요. 자축에서 습득한 지식을 인묘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교습하는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습득하다 자축, 가르치다 인묘 이렇게 또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호흡을 이제 길게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이제 연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장년 같은 거 이민, 자축인묘에 들어가죠. 이민이니까. 환경은 뭐야? 배우는 무조건 준비하라는 환경이잖아요. 실력을 갖추어라는 환경이죠. 이민 그러니까 임은 뭐야? 나는 나가서 쓰겠다는 의지죠. 그 준비되지 않는 거를 쓰는 건가 주경야독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낮에는 가서 일하고 밤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주경야독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준비하라고 했는데 쓰려고 나가서 돈 번다고 발버둥 치지만 벌리지 않아요. 왜? 환경을 거슬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면 노력에 의해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50년생, 60년생까지는 열심히 하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됐어요.
지금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75대 1 정도의 경쟁력은 뚫어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갑진년에서 계을을 한다는 것과 저 계수는 진중의 계수는 간목을 생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의 정서는 수니까 정서잖아요. 지도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려놓은 자체가 간목은 목국토를 하잖아요. 간목이 목국토를 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서에 맞지 않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열심인 거예요. 간목이 기토를 하는 게 아니고 무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죠. 목국토 열심히 해요. 하기는 하는데 간목이 무토를 상극하려면은 청간무토를 하거나 술중무토를 해야 돼요. 술중무토를 한다는 것은 환경을 개발한다는 거고 타인들을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건설, 건축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간목이 진중의 무토를 상극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위예요. 그러면 간목이 여기에 있어서 안 되는, 사주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사주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이제 나타나는 기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운만 이런 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도 갑진이라고 하는 약간의 좀 맞지 않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기승전결로 보려고 하면 임수에서부터 진월이라고 봤을 때, 진월이라고 봤을 때 수생목을 했느냐, 목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목생화라고 하는 목적을 정하고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뭐 의사가 돼야 되겠다,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각자의 어떤 목적을 미리 정하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게 진월생이에요. 왜 진월생은 1번 해야 될 게 목생화야. 그 사주 이름이 목생화 사주예요. 격국으로는 다르겠지만 일단은 용신으로는 목생화. 그래서 목생화가 우선이에요. 그 사주 볼 때 눈이 캄캄하다. 뭘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다. 진월이면 목생화니까 목생화가 되나부터 봐야죠. 목생화가 잘 되면 수생목이 되고 있나를 봐야죠. 네가 준비를 잘 하고 목생화를 하느냐, 준비 없이 목생화 하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생화를 했으면은 화급금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목생화에 대한 결실이 금이잖아요. 그럼 너는 앞으로 크게 성공하겠다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목생화가 수생목 화급금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목생화 사주인데 목생화가 안 된다. 즉 조화가 맞지 않다. 을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생목은 잘 된다. 그럼 너는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도대체 쓰려고 하지 않는 거야. 너는 학원만 계속 다니고 공부만 하려고 하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목생화가 되지 않으면은, 목생화 사주에 목생화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될 나이에 사회생활이 원활하지 못하는 뜻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수생목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 수생목에 대한 목생화에 대한 결론은 화급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생상극만 하나만 알아도, 거기다 육신을 붙이지 않더라도 볼 수가 있어요. 수생목 사주면, 내가 춘절 사주면 어떻게 돼요? 수생목 했으면, 내가 수생목 사주면 목생화가 되나 봐야죠. 그리고 금생수가 되나 봐야죠. 수생목이 되어서 금생수라고 하는, 네가 물려받은 자질이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현재 새롭게 시작하는 사주냐로 봐야 돼. 일단은 네가 타고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자질을 먼저 봐줘야 되고, 수원이 있음으로 해서 너의 학문적 깊이, 지식적 깊이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신금이라고 하면은 간목까지밖에 안 가요. 을목은 신금이 절대 수생목 하지 않아요. 수원하지 않아요. 신금은 을목에는 금극목 절지용도로 쓰는 거지,
춘절에 신금이 하절에 수원 역할을 하지 않아요. 긍극목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신금은 죽으나 사나 그냥 간목만 생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춘절에 경금이 있는 사주는 그 경금은 간목을 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논리예요. 이거는 계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금이 간목을 생한다 그러면 계절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경금은 간목을 쌍극하는 거예요. 벽갑하는 거예요. 그때 벽갑을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이제 쓸 놈만 고르는 같은 거잖아요. 목판이 많은데 거기서 우수한 쓸 놈만 뽑아서 이제 차출하는 것 같죠.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출난 놈만 뽑는 것 같아요. 스카우트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예체능 쪽으로 많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생목 시기에 긍극목 하는 거는 경금이 있어서 긍극목 하는 거는 긍극목이 작용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병화가 떠야 돼요. 그 화가 없으면 말 그대로 긍극목이에요. 뭐예요? 나가서 이제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그 대신에 경금이 있으면요, 춘하절이 오면은 하절이 오면은 경금을 써요. 병화가 있으면 춘절부터 써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경금은 간목을 극하는 거지. 수화가 기재가 되지 않으면 상극하는 거지. 그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긍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을 어떻게 잘 쓰고자 하는 그 용도, 필요성에 의한 이제 그 용도거든요. 그런데 수화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이거 상극이에요. 그 흉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흉. 그 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사주를 모르고는요, 운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주를 보려면 이런 뼈대를 기본적인 걸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알 것 없이 먼저 수화에 대한 용도, 그게 토가 왔을 때 흡입, 먹음을 함, 수화를 임수병화를 먹었느냐, 정화계수를 토하느냐, 그 토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조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한남이 결국은 토를 통해서 조습을 내거든요. 그 조습이라고 하는 한남 조습의 기운을 보고 나오는 이제 오행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 만물 자연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저 오행들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음양을 느끼는 거죠. 음양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기운이잖아요. 그게 덥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의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때에 맞게 저 나무들은 자기 할 일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겨울에 해야 될 일을 여름에 한다거나 여름에 해야 될 일을 겨울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소원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욕심, 희망사항 때문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환경으로 가라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 협력. 그죠? 환경을 옮길래 그런 사람 전문가를 데려올래. 가능해요. 내 혼자 내가 그걸 꼭 하려고 우기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통변을 해줘야 돼요. 안 된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당신 절대 당신 사주로 이거 못해, 이거 안 돼, 이룰 수 없어라고 하면 안 되고, 가능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할 수 있는 이동을 해라, 털을 옮겨라, 그쪽 방면으로 가라, 아니면 전문가를 데려와라. 그거 하려면 네가 어떤 일을 해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병화라고 하는 게 때가 올 때까지 병화가 없다. 을목이 상관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봤을 땐 상관이잖아요. 그 오행으로는
그 병화는 수화니까 때가 와야 된다고 했죠. 육신의 대인 관계에서는 병화가 뭐 상관이잖아요. 육신에서는 그게 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관이지.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상관의 행위를 내가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맞는 행동,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맞는 행동, 이런 환경을 만나면 이런 환경에 맞게, 저런 환경은 저런 환경에 맞게 내가 적응을 해 나가야 돼. 그게 인기응변, 그러니까 적응력이죠. 상관이 없으면은 내가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기 싫은 사람한테도 웃어야 돼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게 병화는 차별이 없잖아요. 병화라고 하는 육신을 O형으로 돌려보면 차별 없이 다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육신으로 돌리니까 을목이면 상관. 저 상관이 내 보호자잖아요.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칭찬해주고. 상관은 뭐 상대의 능력을 역이용하는 게 상관이에요. 내가 능력을 갖출 게 아니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능력이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 돼요. 노력으로. 용신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뭐 목표도 없고 뭐 목생화가 안 되니까 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네가 이게 안 되니까 육신으로 대인관계로 네가 이런 일을 해라라고 가르쳐줘요. 안 된다는 말, 나쁘다는 말 없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주 내놓고 내 사주 별로 안 좋죠? 나쁘죠? 이래요. 좋은 사주가 어디 있어요? 좋은 사주들은 되게 한량들이에요. 실업자들이 가장 많아요. 좋은 사주들은 거의 실업자들이에요. 백수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목화토금수가 잘 흐르는 사주를 균형이 맞으면 좋다 이러잖아요. 균형이 맞으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면 누군가가 해줘요. 부모가 해주든 뭐 형제가 해주든 해줘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필요하면은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 사주에 다 했으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게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치열함이 없어요. 사주 좋은 사람들은. 옛날 사주에 이제 귀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기성상격이니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요즘 얘기하면 그게 무능의 극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주가 귀했어요. 왜? 종 들고 종이 일을 다 했지. 그냥 그 한량처럼 그냥 그렇죠? 가서 기생들 껴안고 그냥 뭐 노래나 부르고 뭐 이게 그냥 이기성상격이에요. 사주들이에요. 상기성상격이니 뭐 일기격이니 뭐 해갖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요즘도 그걸 가지고 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귀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지금은 무능의 극치잖아요. 그 사주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좋다 그러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도 가면은 아우 귀한 사주다 이래요.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사주를 보는 관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운을 보는 것을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주를 하나를 불러보세요. 그래야 예를 들기가 좋아요. 너무 지금 목적이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조금 애매해서 선생님 저 하나 부를게요. 울류 경자 울류.